우리 먼저 예전 같으면 3시에 시작해갖고 2시간 토론하고 토론이 이제 2시간 했는데 그때도 한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랬죠. 강의 한 2시간 하고 디프리 2시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진행되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디프리가 목한 것이 되게 아쉽고요. 아무튼 새로운 환경인데 우리 스텝진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스텝진들인데 첫 번째는 사단법인 마중물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줌하고 유튜브로 송출을 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중물 미디어 센터에서 마디라는 것을 만들고 그 마디의 센터장님이 박상욱 선생님이세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인다는 느낌으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리고 아까 사무처장님이 계셨지만 또 사무국장님이 3분 더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요 사무처에서 담당 사무처의 김향미 국장님인데 김향미 국장님이 지금 또 이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아침부터 이쪽으로 하셨고 그래서 박수 한번 더 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물론 뭐 이현숙 교수님이 아재 개그를 몇 개 좀 던지긴 했는데 그 정도는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긴 했고 좀 불쾌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노력을 한 거 그것만으로도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전 그냥 개그했어요. 아재 개그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그 질문들이 쭉 나올 때 제가 이제 그림이에요. 저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그림에 저 지금 PPT 있잖아요. 그 PPT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라는 이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것들 속에 있는데 자본주의 안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데가 공장이거든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회사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고 PPT가 줌에서는 안 나오네요. 공유를 해주세요, 교수님. 내가 이거 내 거로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제가 저기 PPT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마중물 또 저희 PPT가 지금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유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신 것처럼 아까 우리 발제하셨던 현아 선생님 질문이거든요. 현아 선생님이 아까 이제 노동조합 얘기를 하셨길래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것처럼 제가 이제 막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주로 어디서 버냐면 국가가 주는 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공장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일해갖고 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걸로 걸쳐 있거나 아니면 뭐 전업주부가 되고 바깥에 있거나 뭔지 이렇게 존재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위국가인 국민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민국가 내에 국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동질적인 그래도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데가 회사 공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노동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 양반은 이제 시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공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할 때 이 공장에서 계약 맺은 이 개별 노동자는 이 공장 주와의 관계에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특수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동등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결권, 단체 개석권,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거든요. 아니 요런 상태인 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노동자들은 그럼 왜 단결할까 하면은 공장주하고 누구하고 관계예요? 노동자들하고 관계해서 임금 단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모여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뭘 뽑아봐요? 대표도 뽑아보고 대표 뽑는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장주랑 협상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노동자업을 볼 때 하나는 나는 임금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안정성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공장주하고 내 힘을 갖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조합도 있고 이걸 우리가 비즈니스 유니언이즘 그러니까 소위 실리적 노동조합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가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꿈을 꿀 수가 있지 하면서 그것에 사회주의를 배우고 계급의 문제를 배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노동조합은 계급의 학교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학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예요. 야,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동시에 공장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제도들 있잖아요. 노동법이라든가 단결법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산재보험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바깥의 국가로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책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 공장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공장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바깥에다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리포미스트 유니언이즘, 그러니까 개혁적 노동조합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동조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성격들이 다양하게 결정된다는 건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에 노동조합을 결정할 거냐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성격이 이제 달라지는 건 건가요. 초기에 마르크스 같은 사람 너무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혁명의 학교일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영국에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3세,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3세기에서 뺏어온 어떤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임금을 많이 받고 오히려 협조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기종 노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마르크스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이 선언적으로 좋다는 게 아닌 건가요.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그 내부의 폴리틱스가 정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 자자식들은 이기주의자야 기종노조야 이것도 맞아요. 노동조합에 모인 사람들은 혁명가고 개혁가들 이것도 맞아요.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 이게 왜 맞냐면은 어떤 노동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동자가 혼자 있을 때는 실리를 추구하든 이기주의자가 되든 개혁을 추구하든 혁명을 추구하든 혼자 있을 때는 어찌 되었거나 이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개입하려면 시민으로서 내가 넌 시민이니까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의 시민은 노동조합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우지 못한 건 거예요. 공장에 들어가면 근로자가 돼야지 노동자가 돼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조합원이 돼서는 안 돼. 조합원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조합에 들어간 건 거죠. 근데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들은 학교 교육서부터 시작했고 넌 공장에 들어가면 노동자가 되고 바깥에 나오면 시민이 돼야 돼. 너의 권리를 가지는 건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정치 세계에 가게 되면 넌 정당을 지지해야 돼. 이렇게 정치 시민으로 키운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아 선생님이 노동조합에 이제 난 가입할 거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느 노동조합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저 노동조합에 각인받는 노동조합이 좀 후져 그리고 일정 정도의 노동자들의 요구라든가 어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내가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바꿔야지 이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마르크스는 옳은가 이런 얘기예요. 마르크스는 옳은가.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해 아래 오른 것은 신밖에 없어요. 신밖에. 옳은 것은 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조차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옳지 않아요. 항상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솜이라는 사람은 어느 한 이론가가 어느 한 사상가가 모든 것을 항상 설명해 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이론들, 철학들이 접합돼야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다 떨궈내고 자기의 논지들을 세워나가는 게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은 특정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와 관점에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할 뿐인 거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he Method of Articulation, 접합의 방법, 이론들을 접합을 해야지만이 겨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르크스가 옳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이론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마르크스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명화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명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르크스가 옳지는 않지만 굉장한 특별함이 있다. 왜 특별함이 있냐면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던지게 한다.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굉장히 근본적인 것들을 던지게 한다.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들, 이게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르크스는 옳으면서도 옳지 않다. 옳지 않으면서도 옳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를 가지고 오는 것들은 우리의 지평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인용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르크스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진보적인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유로 안 듣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 축의 주요한 질문들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동조합은 어떤 존재인가, 옳은가, 이 문제도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급진주의자라는 건 뭐냐 했었을 때, 급진주의자는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요. 오늘 두 명의 급진주의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한 명의 급진주의자가 밀이고 또 한 명의 급진주의자가 마르크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두 명의 급진주의자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달라지기도 해요. 갈등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르크스만큼 밀도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밀만큼 마르크스도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제기를 했다. 이런 건 거고, 그런 근본적인 것을 마중물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반응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도 1시간 이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데요. 어떻게 가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마중물 22번째 세미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중물은 오른쪽 그림 보세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게 정치다. 그래서 첫 학기는 철학, 두 번째는 정책, 세 번째는 세력화, 네 번째는 한국 정치를 했거든요. 이게 22번째가 된 겁니다. 21번을 5로 나누면 5, 4, 20, 4로 나누면 4, 5, 20. 철학도 5번 했고 정책도 5번 했고 그랬다는 건 거거든요. 그 5번 한 것들 다 주제가 달랐거든요. 그 5번 한 것을 다 모아서 마중물 세미나 총결산 이 철학편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이제 이번 학기가 정리를 하는 편이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마중물 세미나를 하나도 안 들었는데 지금 들어왔다라면 그 5번의 것들을 한꺼번에 듣는 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면 아무튼 자, 제가 좀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웃기는 반응도 잘 제가 감지를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딱 5개를 했어요. 이제는 그 철학을 막 섞어갖고 아까 접합의 방법에 의해서 막 섞었으니까 이제 마중물의 철학을 얘기해보자. 6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급진주의자다. 우리는 시민을 중심에 놓는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읽는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이름짓는다. 우리는 의미를 물으며 실천한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확실성을 믿는 낙관주의자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급진주의자다를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시민을 중심에 놓는다. 우리는 함께 세상인데, 이게 마중물의 철학적인 관점이다. 마중물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철학을 고민하니까 그동안에 많은
철학자라든가 이론가들을 본 다음에 이것을 접합을 해가지고 마중물다운 어떤 아규먼트 이론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여기 6가지로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요 6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 오른쪽은 급진주의자의 자기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하는 것을 스튜어트 밀과 칼 마르크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철학이란 뭐냐 이거예요. 철학이란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철학이라는 뭐냐에 대한 제 얘기예요. 저는 철학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은 질문이다. 나는 누군가? 타인은 누군가?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나는 누군가를 넘어서서 타인은 누군가를 묻고 타인의 누군가가 뭔지를 보려면 타인의 얼굴을 봐라. 그럼 얼굴의 표정들이 내가 반영된 건 거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환대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이게 타인의 얼굴에 이거 환대의 철학인 거거든요. 어찌되었거나 나는 누구인가? 타인과 나의 관계는 무언가?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또 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인식 앞에 것은 이제 존재론이라면 뒤에 거는 인식론인 건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나? 나는 그런 진리에 도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는 것들이 철학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답을 해요. 그리고 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답 1이에요. 답 1인데 답의 1을 찾아갖고 난 그걸 답이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30년을 50년을 살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 앞에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 달만 보는 건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이 놈이 본 것만을 본 건 거지. 사실은 얘가 가르치는 거 이상의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그의 얘기만 듣고 있었던 건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답이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된 답을, 누군가가 강요된 답을, 누군가가 명령한 답을 난 믿고 있었던 건 거야. 그래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이 친구는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달름을 봐요. 저 새끼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이러지? 저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나는 그동안에 질문을 통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 답을 믿고 살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질문을 하다 보니까 푸코 같은 사람이 막 등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당한 거 아닐까? 달달놈한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답을 또 찾아요. 혹시 답을 이제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 2가 나와요. 답이 이제 2개가 나왔죠? 그러면 답이 2개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냐면 야, 너가 인마 달달놈이 된 거 아니야? 하고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너가 달달놈이라고 비판했던 걔도 어쩌면 피해자인지도 몰라 이런 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자본가를 달달놈이라고 봤는데 자본가도 자본주의라는 질서 속에서 달달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 달달놈이 되지 않고 생존할 수 없었던 어떤 그 존재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달달놈이라고 비판하고 그를 극복하려고 했던 걔도 어쩌면 그 질서의 구조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누가 해주는 건 거예요. 그때 내가 답 3를 이제 또 찾는 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답을 찾았다 딱 했어요. 답 3에 이제 도달한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딱 만나보니까 그들도 답을 갖고 있는데 나와 다른 답들은 무수히 갖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왜 그렇게 수많은 답들이 있을까? 대답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답 4에 도달을 해요. 4번째 답에 도달하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내 생각은 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해요?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먼저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답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 특정 상황, 특정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대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논리적인 체계를 가졌다라고 구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실천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걸 우리의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라는 것은 좀 더 철학적인 질문에 기반을 해서 나의 실천과 방향, 방법에 대한 것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내는 거예요. 철학과 이념의 관계가. 자, 그랬었을 때 나는 정답을 갖고 있지만 나는 정답이 아닌 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답을 안 갖고 있지만 정답인 건 거예요. 왜? 정답은 이처럼 늘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미끄러져 들어갈 때도 상대도 나와 다르지만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도달해야 된다는 건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정답을 찾아온 과정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커서 뭐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제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은 육군사관학교를 간다 그랬거든요. 왜 육군사관학교를 가냐면 제가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돼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그때 대통령은 전부 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는 그렇게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야라고 나를 내가 정의하고 있었거든요. 정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다면 그런 내가 어디에 어떤 근거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교회가 나한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라. 이런 어떤 교회가 나한테 이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요? 너는 신의 피조물이야. 이게 저한테는 답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답이 저는 신의 피조물이야. 이런 답이었는데 근데 제가 대학을 딱 가보니까 선배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의 비밀은 이게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마르크스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포이에르 바하는 뭐냐면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럼 존재하는 신은 뭡니까? 그러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더니 누가 나타나갖고 저게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물이고 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지배하는 걸 우리가 소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 가갖고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체 우상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일체 우상을 파괴하는 삶이라는 것은 독재 정권이 나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믿었고 내가 상식으로 알았었던 것들이 전부 다 어쩌면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이 일체 우상을 파괴하는 이제 삶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삶들을 살다는 중에 소련 동구가 무너져 버리는 건가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 내가 정리했다고 했던 것들도 살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대문자 트루스, 밑에 이제 대문자 트루스가 아니라 소문자 트루스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신의 피조물에서 우상을 파괴하는 상식을 전복하고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그 삶이 사실은 나는 대문자 트루스에 도달했다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문자 트루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나도 또 다른 우상을 내가 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철학자가 푸코였거든요. 푸코는 이제 왕의 목을 쳐버려라 그러니 왕의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대가 만들어놓은 이성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의 목을 쳐내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인간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실존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서 다시 내가 뭐로 들어가면 나는 누구 인간이 이런 걸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철학하는 삶을 사는 건 거죠.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때그때 내 정답을 내고 그 정답들이 계속 흔들리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새로운 정답들을 내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이제 겪어왔다. 이제 그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이 정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에 도전하는 반일이 생겨요. 너 달달놈한테 당한 거 아니야? 이게 반일이에요. 그럼 반일에 대해서 내가 응존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이 생겨. 이 합일은 이제 진짜 옳은 걸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반대되는 것들까지 수용하면서 깊은 고민 속에 나온 것이니까 합일이 맞을 거야. 근데 그 합일이 좀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반대 투가 또 나와요. 반대 투가 딱 나오니까 제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내가 합이라고 믿었던 것이 또 다른 반을 가진 정의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정의가 돼요. 그럼 내가 합이 완이라고 믿었던 것을 정투로 가요. 그럼 정투와 반투가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합투가 나와요. 합투가 나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내가 옳지 않을 거야. 지금 어쩌면 지금 이것이 옳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반쓰리가 나타나요. 반쓰리가 나타나니까 나는 빨리 정쓰리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어째는 답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철학은 대문자 트루스를 의심하면서 나만의 트루스를 끊임없이 어쩌면 이것이 대문자 트루스가 아니라 소문자 트루스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끊임없이 열린 가능성과 열린 확정성을 두고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이제 철학하는 태도고 철학하는 알미 아닌가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동안의 철학을 지식이나 교양으로 알았던 것은 그건 철학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으면 급진주의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급진주의자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내리고 있는 급진주의자는 지금 보이고 있는 그 그림인 건 거예요. 자, 급진주의자는 질문을 통해 갖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질문을 통하면서 그 질문의 과정들 속에서 행동을 하는 건 거죠. 행동의 과정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 갖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삶에 대한, 더 나은 인간에 대한,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급진주의자의 태도다. 이런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급진주의자는 뭐냐? 프락시스형 인간이다. 이런 거. 프락시스형 인간은 뭐냐면 의미를 모르면서 의식화된 실천을 하는 존재가 급진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게 급진주의자다.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어떤 거랑 대조하면 교조주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내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굉장히 다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끊임없이 변화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임의적인 열린 확정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독단과 다른 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뭐 하는 숙명론과도 다르다. 이게 이제 프락시스형 인간을 저는 이제 급진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급진주의자는 어떤 존재일 거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학을 가진 활동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들 속에서 자기를 던져서 그러니까 투사를 해서 무엇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해석해내면서 변화해 가려고 하는 거 이게 급진주의자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타자를 전제하는 건 거거든요. 질문을 던진다는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나의 존재를 아까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묻는다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급진주의자는 공동의 창조자다.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we think and name together.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name 세상을 끊임없이 이름 지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급진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고요. 이렇게 급진주의자라고 보는 요 관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마르크스나 지금 말씀드린 밀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프레일이나 알린스키로부터 좀 이제 많은 것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건가요? 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것을 급진주의자라고 보고 급진주의자에 대한 나의 상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실존적인데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는 건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프레일이는 실존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실존한다는 인간이라는 것은 생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건 거야. 존재의 의미를 물을 때 끊임없이 생존에 천착되어 있는 나와
그 생존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나, 자아와 비하가 내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건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즉자적인 것이 아니라 대자적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려는 나를 보는 건 거고, 한계 상황에서 끊임없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 거고,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과 내일이 끊임없이 다르게 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존재야. 이게 이제 급진주의자가 생각하는 인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실존적 인간이다 이렇게 이 프레이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러면 그런 급진주의자가 바라볼 때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마웨 가족과 그레구아르 가족이라는 이게 이제 제르미날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얘기인데요. 마웨 가족은 노동자 가족이에요. 탄광에서의 광부들이에요. 얼굴은 병든 망가진 모습이고 찬장에는 딱딱한 빵인 브리케가 있고 분위기는 체념하고 살고 있고 태도는 빨리 일해야 되고 이걸 누구한테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서둘러서 삼켜요. 그레구아르 가족은 탄광주의 모습이에요. 초콜릿 브리오시는 부드러운 빵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이 현실이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레그비 저택과 태버셜 마을, 레그비 저택과 태버셜 마을은 이제 탄광주와 탄광 노동자들이 사는 마을에는 조금의 감정의 교류도 없었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넘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의 도랑이 있는데 양쪽에는 기묘한 원한이 있더라. 그래서 인간의 공통적인 충동을 기묘하게 부정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은 모두가 다 실존적인 인간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인간인데 사실 현실에서 딱 와보게 되면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와서 보게 되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일이라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피억압자가 아까 이 억압을 받는 이 피억압자가 억압자의 모습을 자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피억압자들에게서 교활함과 간사함이 배어있는 행동을 나는 하긴 했는데 그런 행동은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억압자들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이게 이제 프레일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사장의 어떤 그 태도가 대단히 거기에 있는 운전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에게 대들면은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레이리는 뭐라 하냐면 그들이 베푸는 행동을 허구적인 관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실의 자본주의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급진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인간의 철학을 하면서 근본적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 이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두 개의 사회로 나누더라. 하나는 이렇게 부르주아지들이 새로 등장해갖고 이렇게 좋은 의복을 갖춰 있고 그렇게 태폐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전에 귀족이나 갔었던 소풍을 피크닉을 올 수 있었던 반면에 노동자들의 아이들은 굴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냥팔이 공장에 가갖고 얼굴에 황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갖고 얼굴이 찌그러드는 건가요? 얼굴이 퉁퉁 붓고 이 턱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이게 린대사거든요. 일종의 산업병인데 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 들어갔던 그런 아이들이 그렇더라 이제는 건가요? 자, 그래서 프레이리는 이런 현상이 신자유주의적인 지금의 현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화 초기에. 그래서 이것은 비인간화된 세상인데 여기서 인간은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있고 그리고 인간을 노동자를 뭘로 다루기 시작하면 사물로 보는 건 거예요. 저 친구가 나한테 얼만큼 싸게 나한테 노동력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냈느냐 사물로 본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장이라든가 거기서 이야기한 매뉴얼들을 잘 지키는 자동 인형 그리고 이제 캔베이어 벨트에 딱 서가지고 이게 그 어떤 기계처럼 일하는 자동 인형으로서 인간을 만들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허구적 사랑에 불과하더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프레이리는 그랬을 때 인간화 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화 세상 아까 우리가 급진주의자가 얘기했던 공동성찰의 평등한 관계고 프락섹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누구나 다 평등한 관계로 넘어왔었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이다. 허구적 사랑이 아니라
프레이리 얘기를 좀 더 하면 프레이기는 이 억압자는 끊임없이 사디스트가 된다는 건 거예요. 사디스트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시켜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돼 이윤을 많이 버니까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이윤이 많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상대를 괴롭혀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찾는 사디스트고 그리고 이제 폭력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합법적인 투쟁을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프레일은 뭐라 하면 그들이 폭력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폭력을 먼저 시작한 쪽은 억압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세상에서는 네크로필리아 오른쪽에 네크로는 하나의 어떤 노동력으로서의 인간을 보는 건 거지 상품으로서 네크로는 시체거든요. 사물이에요. 사물로서의 인간을 보는 건 거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보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삶은 소유와 사물의 관계가 되더라. 피억압자는 어떻게 되냐? 억압자의 명령을 받으면서 식민화된 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죄의식을 느껴요. 야,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수평적 폭력성은 뭐냐면 그렇게 받은 폭력을 누구한테 하냐면 동료들한테 하거나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하는 이런 수평적 폭력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피억업자한테 너가 자유를 줄 테니까 너 이제 마음대로 했을 때 자유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가 이게 자유의 공포거든요. 그 근대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이 토지에서 영주의 그 영지에서 노동자들은 나가 그랬거든요. 이게 인클로저 운동인데 나가 했었을 때 노동자들은 거기 있는 농민들은 이제 자유를 얻은 건 거예요. 왜 자유를 얻었냐면 영주로부터의 속박, 중세 봉건제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속박에서 벗어날 때 뭐까지 벗어나냐면 땅에 대한 자기 권리조차도 다 벗어난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덤은 자유라는 것은 이 결핍이라는 뜻도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 공포는 뭐냐면 내가 내 멋대로 말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비판했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아까 이 결핍이 될까봐 자유의 공포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되고 주술적인 믿음, 주술적인 믿음 같은 게 이런 건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를 잡아먹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더 이게 주술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억압자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억압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육학과 억압을 탈피하려고 하는 교육학 그 두 가지 교육학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비인간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공포와 침묵의 문화를 갖고 있고 자기 비하와 숙명론에 빠지고 나갈까 말까 나가 저항할까 말까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갖더라. 그리고 특히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산층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디칼은 뭐냐? 라디칼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들이 이제 레디칼, 그것의 비판적인 태도가 레디칼리스트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프레이리하고 알린스키가 얘기했고, 막스와 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 지금 현재 저렇게 비인간화된 신자유주의 속에서 사물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 내가 너에게 길과 진리를 주장할게. 보여줄게. 날만 따르면. 그래서 따라오라고 군말 없이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레디칼리스트 입장에서 보기에는 또 다른 미래의 나의 억압자인 건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현재의 억압자라면 이 진보주의자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 진보주의자가 있다면 미래를 담보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탈린주의가 나를 따르면은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레디칼리스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또 다른 억압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체의 것을 자기가 진리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봐야 된다. 이게 레디칼리스트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디칼리스트가 믿어야 되는 것들은 아까 대문자 트루스가 아니라 소문자 트루스들이 존재하고 소문자 트루스들이 대문자 트루스로 가는 하나의 합의되는 과정들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서서히 드러나는 건 거다.
만들어지는 건 거다. 메이킹 되는 건 거다. 네임 되는 건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라디칼리스트다. 그래서 라디칼리스트는 이제 그런 관점들 속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마중물에서 올해서부터 올해 9월서부터 레알 스쿨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레알 스쿨은 이런 이야기들을 응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책이 프레이리의 레고요, 알린스키의 알이거든요. 프레이리는 이런 맥락들 속에서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 교육학을 제기를 했고, 알린스키들은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실천론을 제기를 했거든요. 둘 다는 물론 공부를 하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레알 스쿨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레알 스쿨 for 리딩, 레알 리딩 스쿨은 그런 그 원전들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레알 프락시스 스쿨은 그런 원전을 읽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광장을 급진주의자들의 교실로 만드는 어떤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실천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급진주의자들의 관점들 속에서 이번 학기 강의가 이렇게 돼요. 마중물은 레디칼리스트다. 위아 레디칼리스트다.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건 거죠. 그 레디칼리스트는 나는 피플을 우선성에 둔다. 그러니까 좌우에 피플이죠. 피플을 우선성에 두는 건 거죠. 이 피플을 우선성에 두는데 이 피플을 어떤 존재여야 되냐?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 자기 목소리를 참여하는 존재.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 우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중물 세미나는 뭘 하는 거냐? 세상 읽기, 그러니까 그 3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We read the world together. 우리가 함께 세상을 읽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세상을 함께 이름 짓는 거예요. We name together. 그러니까 우리 함께 세상을 이름 짓는 건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지으려면 우리가 프락시스,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락시스는 이제 we do practice.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 길이 굉장히 좀 험난하거든요. 왜 험난하냐면 진리가 대문자 트루스에 왔다고 하면 또 누가 비판해갖고 또 그게 소문자 트루스가 돼서 또다시 가야 되고 또다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대문자 트루스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건 거야? 이런 고민들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요 구도거든요. 이 구도들 속에서 오늘 하는 강의는 1강, 밀가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갖고 라디칼리스트가 뭔지를 좀 보겠다 하는 것이 1강이고요. 그 다음에 2강은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지향은 뭐냐, 피플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피플 퍼스트다. 그래서 2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강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함께 세상을 어떻게 읽지? 이게 3강의 세상을 읽고, 그 다음에 4강은 뭐냐면, 그럼 우리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름을 짓는 방법은 뭐지? 그러니까 읽는 방법, 짓는 방법. 이게 일종의 대화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강이고, 그리고 이제 5강은 뭐냐면, 그럼 우리 어떻게 실천을 하지? 프락시스라는 실천을 어떻게 하지? 5강이고요. 맨 마지막 강이 6강인데, 우리는 불확실성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이번 학기 이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 맥락들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 JS 미리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건 너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쫓아오고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 라이 선생님 어때요? 김다희 선생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네,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네. 저도 지금 이게 제가 쫓기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현숙 교수 때문인데, 앞에 토론을 좀 짧게 했으면 제가 이걸 여유 있게 농담도 하고 할 텐데 길게 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줌 시스템에서 처음 이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도 좀 있고, 근데 아무튼 쫓아오고 있는 건 거죠. 우리 이하림 교수님 쫓아오고 있어요? 네,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한번 요약해 보세요. 진심으로 요약하라고 하시는 거니? 뭘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네. 네.
급진주의자가 되려면 우리는 급진주의자인데 급진주의자는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거기에 이제 많이 꽂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급진주의자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급진주의자 했었을 때 되게 부정적인 입장들이 그동안에 많았어요. 급진주의자 하면은 이제 원리주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소위 이제 테러리스트들을 급진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마르크스가 급진주의자라 그랬거든요. 급진적인 사람들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아주 철학적인, 그리고 어떤 근본을 따져 묻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안 믿냐면 하나의 진리는 영원하지 않다. 진리는 움직인다. 정의는 움직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합인 것이 언젠가는 정의될 거라는 것을 믿고 또 다른 반이 왔었을 때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건 거다. 근데 반을 제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도 제기가 되고 외부에서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제기되는 그와 함께 이 합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만들어진 합은 또 금방 정의될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급진주의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에게 반을 제기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 누구죠? 이 J.S. 밀은 과연 이런 맥락들 속에서 어떻게 급진주의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J.S. 밀하고 마르크스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J.S. 밀은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처럼 밀의 자유로는 거의 안 읽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자유롭게 안 읽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짧게 이제 이거 아규먼트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읽고 싶어질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 J.S. 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의 존재인 건가요? 자유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존재론적인 모습은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근데 이 자유로운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성은 끊임없이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찾아가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는 비판적인 능력을 갖고 찾아가게 하는 힘이 돼요. 이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런 이성이 자기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자기 자신의 주권자인 자기가 그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 존재인 건가요? 자, 그러면 내가 자유를 찾아가요. 이성을 갖고 자유를 찾아가는데, 내가 지금 자유라고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밀은 뭐라냐면 하프 트루스예요. 하프. 저 왼쪽에 A 보세요. B 보세요. C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하프 트루스예요. 하프 트루스라는 것은 반 정도만 진리인 건 거예요. 진리라고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슬픈 것은 하프 트루스가 1, 2, 3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1, 2, 3 중에 어떤 건 거지? 이 고민을 빠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1에는 2명이 있어요. A에는 2명이 있어요. B에는 몇 명이 있어요? B에는 1명이 있어요. C에는 여러 명이 있어요. 머저리티인 건가요? 다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뭐예요? 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 다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심성적으로 이렇게 종속성들이 있다는 건가요? 수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저기가 뭐냐면 다수결의 원리를 찾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한 명에 있는 B가 알고 봤더니 트루스로 가요, 저렇게. 진짜 트루스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A 있잖아요, A. 하프 트루스 2명이 있는 저기는 트루스로 가는 척하다 비껴나가요. 근데 다수 있잖아요. 3명이 있는 저 다수는 아예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J.S. 밀은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야, 한 명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1000명이 얘기해. 한 명이 얘기해, 1000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한 명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앨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왜? 저게 옳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J.S. 밀이 이렇게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틀리다. 단 한 명이라도 침묵하게 하는 것들은 틀리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거든.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미래의 기본적인 고민이에요. 미래 기본적인 고민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시면 이제 고당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인데 자 보세요. 밀은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은 아까 경험과 이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험과 이성을 가진 이 개인은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은 개인적인 자기의 퍼스널리티도 있고 인디비du얼리티 그러니까 개별성들도 있고 그리고 이 개인은 끊임없이 개인과 사회가 조화하려고 하는 조화가 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은 이 미래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타고나는 건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타고나요. 이 개인은. 이성도 갖고 타고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회성을 보게 되면 동료와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건 거예요. 개별적인 욕망을 가지고. 근데 이기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이기심이라는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성격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하는 내가 개인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여론과 교육이에요. 그 옆에 이제 빨간 거. 여론과 교육인데 근데 이제 이 JS 미리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론과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알문,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거 실질적인 알문 오로지 내부에서 온다. 밖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질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권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사회적 성격,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교육과 여론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들은 뭐냐면 저 여론과 교육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들보다도 내 스스로가 내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그림이 저 개인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놨지만 그 밑에 땅인 건가요. 그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건가요. 뿌리를 내리는데 이 뿌리는 인식의 불안정성과 윤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양면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양면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내가 뿌리를 이렇게 내린다라는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질문을 통해 갖고 그 질문들을 내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뿌리를 낼 때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뭐냐면 왼쪽에 토론인 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판인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나는 절대적인 주권자다. 어떤 주권자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갖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질문들을 토론과 비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토론의 방법, 비판의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사이에 우리 옆에 내 몸 안에 뭘 둬야 되냐면 악마의 옹호자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자유론에서. 악마의 옹호자는 뭐냐면 캐톨릭에서 성인을 추대할 때 맨 마지막에 성인을 비판하는 의식을 반드시 거친대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성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인일지라도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래의 기본적인 감정인 건가요. 자,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미리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뭐 밀 그러면 먹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뭐 저녁을 생각했는데 밀을 이제 토론과 비판을 머금고 자기가 내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외부로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들은 질문이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는 자유, 말할 자유를 갖고 이제 키우는 건가요. 그런데 말할 자유를 갖고 키우는 말할 자유가 있는 내가 머저리티, 그러니까 이제 다수자들에 의해서 내가 억압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건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급진적인 건 거고, 이 밀은 사실은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여성 문제에서 어떻게 급진적이냐면 밀은 24살 때 한 살 어린 유부녀를 좋아해요. 근데 유부녀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유부녀의 남편이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2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 유부녀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결혼을 해요. 밀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5년 동안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여성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성이 죽고 나서 7년 동안 같이 살아요. 7년 동안.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제 이 양반이 사망을 했을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망을 한 다음에 프랑스의 아비뇽에 그 산소가 있거든요. 여성의 산소. 거기서 15년 동안 살아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상정 교수가 그 마르크스 이런 데 가지 말고 이 아비뇽에 있는 그 부인의 묘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양반이 철저하게 페미니스트예요. J.S. 밀이. 굉장한 좀 페미니스트고, 그리고 이제 J.S.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고 그 아버지의 친구가 누구냐면 벤담이에요. 벤담이 이제 공리주의자잖아요. 공리주의자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한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그러면 J.S. 밀 지금 이 밀도 지금 공리주의자예요. 그럼 이 공리주의자인 J.S. 밀은 어떻게 뭐랄까 모순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자인 나와 J.S. 밀의 사상들이 지금 J.S. 밀은 개개인이 한 명이라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사회가 다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그의 사상을 존중해야 된다. 이건 공리주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뭐랄까 조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막 질문을 해서 막 가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시간이 12시 31분이 벌써 가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전부 다 아까 이현숙 교수가 한 15분 일찍 끝냈으면은 이게 다 된 거였는데 이게 안 끝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공리주의자인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J.S. 밀의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내가 아까 한 개인의 이야기일지라도 다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사람의 전제는 거예요.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진리일지 모르잖아요. 아까 그 한 명의 진리일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설사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틀릴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J.S. 밀은 어떤 것은 완전히 틀리고 어떤 것은 완전히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개별성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속에 일부라도 있는 거니까 그를 배척할 수가 없는 건가요? J.S. 밀은. 그 다음에 기존의 의견이 완전하게 진리예요. 내가 갖고 있는 완전히 제가 0% 틀려요. 0%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는 완전한 진리일지 모르지만 내가 또 언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던 중에 내가 합인 줄 알았는데 반이 될 수 있잖아요. 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제 반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내가 정의에 대해서 나를 또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완전히 옳더라도 그래서 쟤를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제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틀렸을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는데 제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무오류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류들을 계속적으로 고쳐갈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뭐란 공리라는 건가요? 이게 공리주의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J.S.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랑 완전히 다른 건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었었던 공리주의에 이제 반대하는 급진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확실한 것은
J.S. 밀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급진주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급진주의자다 이런 건 거고, 이런 급진성은 사실 알고 보면 마르크스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이런 건 거예요. 마르크스하고 뭐가 다르냐 그 얘기만 하고 딱 제가 마칠게요.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면, 마르크스하고 다른 것은 이런 건 거, 요거예요. 자, 마르크스의 J.S. 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건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의 자유의 존재가 되는 건 거거든요. 마르크스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건 거예요. 똑같아요, 목적은.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J.S. 밀은 그것을 개인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개인에 억압되는 것들을 그 개인을 보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존함으로써 그것이 보호돼야 된다라고 믿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게 되면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그 집 있잖아요. 가라는 집. 가라는 집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개인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것을 범주화시켜요. 밑에 있는 이 개인, 이 A라는 이 개인은 노동자 계급, 위에 있는 C라는 계급은 자본가 계급, B의 그 어중간에 있는 계급은 중간 계급, 이렇게 계급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이 개인을 억압해서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J.S. 밀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묶은 A와 B와 C라는 계급들 간의 관계의 역동을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계급은 C라는 계급에 대해서, B라는 계급에서 동질한 이해관계를 가져요. 어떤 이해관계냐면 C라는 계급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상황 자체에서 A, B, C가 있는 저 집, 가라는 집 자체에서 개인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건가요.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얘기하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는 건가요. 자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야, 이게 다 개인이 자유롭잖아요. J.S. 밀처럼.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계급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즉자적인 계급인 그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지도 모르고 그 주어진 자유를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위정당이라는, 아까 그 이성을 가진,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진 자들이 이런 어떤 그 가라는 집 자체로부터 이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 거예요. 저 집 자체를 아까 이 J.S. 밀은 저 집 안에서 내가 나를 회복함으로써, 내가 뿌리를 점점 내림으로써 내가 나를 회복함으로써 내가 성장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옮기지 않으면, 왜 옮겨야 되냐면 A와 C는 저 집 속에 있는 한 A가 C를 무찌르고 다시 A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구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을 옮겨와야 된다. 그럼 집을 옮기는 것은 뭐냐면 사적인 소유를 철폐하고, 그리고 누구나 자유로운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것들은 C가 아닌 건 거예요. A와 C가 있는 저 무질서함, 그리고 저 부당한 질서를 비판하는 건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매개하는 사람이 전위정당들인 건 거고, 그리고 그 전위정당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자각했었을 때 이게 대자적인 계급이에요. 오른쪽 위에. 그때 이제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리 공면이 있었을 때 불러졌던 인터내셔널 간데 깨어난 노동자의 군대, 여기 가면 이제 노동자의 군대로 가요. 시민이라든가 개인으로 안 가요. 노동자의 군대가 굴레를 벗어던져라. 이게 뭐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굴레를 벗어던는 거예요. 정의는 분화 후에 불길처럼 힘차게 타오는데 대주의에 저주받은 이 자본주의라는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우리를 막지 못한다. 들어라 최후의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의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인 건 거예요. 아까 그 A의 계급들이 아닌 건 거예요. 참자유를 향해서 인터내셔널 깃발 위에 모이자.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이게 이제 빨리 막 이제 가는 건가. 이게 이제 소위 인터내셔널 간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마르크스는 그래서 개인의 해방은 계급의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계급의 해방이 전제되지 않는
저 부당한 질서가 전달되지 않는 상태들 속에서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죠.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이 J.S. 밀도 굉장히 급진주의자였고 그 당시에 그 기본 질서들 속에서 마르크스도 굉장히 급진주의자였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급진주의자가 했던 것은 뭐냐면 저는 미리 했던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질문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의 변증법들이 이제 그런 거죠. 나의 모든 것은 질문으로 제기되고 그 질문들을 누구와 함께 토론하냐면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몇 분 남았습니까? 제가 목표가 40분에 끝내는 건데 딱 40분에 끝낼 수 있는 신공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면 갈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럼 그 계급이 여전히 유효하냐 하는 건가요? 그 계급이 여전히 유효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었을 때 프레이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페다고지 물음표에 오브가 들어가요. for가 아니라 디오프레스드는 억압받은 자들이에요. 억압받고 있는 자들, 피억압자들이에요. 억압받는 자들의 이 교육학이 필요하다.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학은 이게 프락식스인 건가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프락식스 교육학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페다고지 for the oppressed, the oppressed가 아니라 페다고지 of the oppressed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계급이 엄밀하게 생산 수단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프레일이라든가 알린스키는 뭐라는 걸 오프레스드, 그러니까 디오프레스드, 억압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민중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인민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시민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억압의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의 상황들과 관계가 존재하는 이 상황들은 엄밀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억압의 상황들은 억압과 피억압자는 마르크스의 계급으로 설명이 되든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민중론으로 설명이 되든 해방신학으로 설명이 되든 뭐든 간에 억압자과 피억압자로부터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프레일은 누구의 딱 두 가지의 이론적 터대에 서 있냐면 기독교의 어떤 예수의 어떤 그 민중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딱 서 있어요. 프레일리는. 그래서 프레일리는 이 둘 다가 급진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도 급진주의자였고 마르크스도 급진주의자였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피어갑자 민중이라는 삶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민중들을 끊임없이 깨우치려고 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비인간화를 인간화로 바꾸려고 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알린스키가 이런 얘기를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개인의 정체성. 그게 아까 J.S. 밀로 자유에 대한 존엄으로 얘기하던 마르크스의 어떤 그 계급 해방으로 얘기를 하든 간에 인생이라는 건 뭐냐? 끊임없는 과정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에 참여하는 과정들이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급진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고민이고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덕목이 덕성이 이제 1, 2, 3, 4, 5, 6, 7, 8, 9 제가 다음에 있으면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억압의 기능은 길들이는 데 있다. 억압적 힘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공격해야 된다. 이것은 프락시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에 관한 성찰과 행동의 목적은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의 과정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아까 J.S. 밀이든 마르크스든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은 프락시스의 과정이고 자유로운 대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억압자가 자기의 억압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몸을 대줬기 때문에 숙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객관적인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의 해방은 상대의 해방이고 모두의 해방이라는 거 억압자의 유랑과 신화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라디칼리스트는 끊임없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는 공상과 다르고
끊임없는 현실 속에 뿌리를 갖고 있지만 냉소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상적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이상적 현실주의자를 보게 되면 어떤 그 원형 AS라든가 마르크스의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도 이제 아까 제가 걸어온 경로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 과정을 이제 걸어오고 있고,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오늘 모여가지고 얘기했던 토론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라디칼리스트가 되기 위한 나의 질문들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문들을 내가 받아내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와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과정이 라디칼리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극단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극단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순간 나는 뭐를 포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근본적인 나의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6강이 계속 이어지는 강의니까 이게 제가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혹시 우리 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때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우리 12시 반까지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클로즈업 하고요. 클로즈하고 그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이 이제 있다고 우리 저기에 봅시다. 네, 요거 잠깐만 보고 합시다. 노래를 불러준 것은 풀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올게요. 필링 그때. 예, 뼈 때리는 느낌. 저런 것은 굉장히 급진주의적이기보다는 급박주의 같은데 뼈 때리는 느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마중물이 이 등해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등해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내는 광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정말 급진주의자가 뭔지를 물으면서 우리 급진주의자의 대학법은 뭔지, 그리고 급진주의자의 비전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급진주의자가 그려야 될 세상은 뭔지를 이번 학기에 좀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즐거운 재미난 토론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즐거운 소풍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